숙려기간이 지나고 나서 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을 안 했어요. 무의미하게 숙려기간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적시에 이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협의 이혼을 하지 않고 차라리 빠르게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깨끗하게 이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이혼 방법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혼 종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이혼해야 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혼의 종류에는요 협의 이혼, 조정 이혼, 그리고 소송 이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것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 협의 이혼. 이 협의 이혼은요, 이혼해? 그래 이혼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어떻게 하자. 이혼에 관해서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의사합치가 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협의 이혼은요 단순히 합의서 한 장만 띠릭 적고 가능한 게 아니고요. 협의 이혼을 신청하러 법원에 갈 때에도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가야 되고, 자녀가 있을 때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데요. 숙려 기간이 다 끝나고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기일에도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웬만해서는 막 크게 싸우지 말고 협의 이혼을 하세요 추천드리는데, 당사자가 협의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무조건 소송하시라고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배우자가 알겠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합의해줄게. 합의가 다 됐어요. 법원에도 출석했어요. 자, 숙려기간 3개월을 가지고 그러면 법원에서 날짜를 지정해 주거든요. 그때 같이 가면 끝나는데 갑자기 나 생각해보니까 안 갈 거지. 나 섣불리 결정한 것 같아. 안 갈 거야. 하고 한번 엎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혼을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또 합의서도 쓰고 또 법원에서 갔어요. 그런데 또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서 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을 안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두 차례 반복이 됐다는 것의 의미는 이혼에 대해서 완벽하게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무의미하게 숙려기간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적시에 이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의가 되는 듯 했으나 결정적인 때에 늘 엎어져가지고 원만하게 이혼이 되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협의 이혼을 하지 않고 차라리 빠르게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기간을 단축시키고 깨끗하게 이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조정이혼이에요. 자, 이 조정이혼은요 합의를 하긴 하는데 법원에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가령 어떤 때 제가 추천드리냐면요, 이혼하는 것도 의사합치가 됐어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도 다 우리가 오케이 했어요. 엄마가 키우자. 그런데 재산 분할에 관해서 나는 무조건 1억을 받아야 되겠는데 남편은 한 7천만 원만 준대요. 3천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조정 신청을 해서 법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럼 어떻게 도와주는데요? 법원에서요 무조건 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양쪽 당사자가 의견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면 조정위원님들이 그것들을 보고 1억 주장하시는 건 너무 과도합니다. 7천도 너무 적어요. 적정선에서 한 8천 정도가 한돌로 값이 이 정도 될 겁니다. 합의하세요. 이렇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어. 그런데 작은 부분에 대해서 의사합치가 되지 않네? 이럴 때에는 조정 이혼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혼 소송에서도 조정 절차를 거치는데 그러면 왜 조정 신청을 하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거 궁금하실 거거든요. 이혼 소송에서는요 양쪽 당사자가 주장을 해요. 그리고 뭔가 의사합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사님이 양쪽의 주장을 보고 나중에 땅땅땅 어떻게 해라 결론을 내줍니다. 그런데요 조정이혼에서는요 결국 절대 양보가 안 돼가지고 합의가 안 됐어. 그러면 조정위원님이 마음대로 땅땅땅 이렇게 이혼하세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원에서는요 합의를 강요할 수도 없고 조정이 될 때까지 무한 반복으로 조정 기일이 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이 안 되면 그 조정 절차는 끝나고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어떨 때는 조정 신청하지 마세요 말씀드리냐면, 누가 봐도 이게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조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조정 신청을 하면 오히려 또 그 시간만큼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신청은 합의의 여지가 있을 때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남은 게 뭡니까? 이혼 소송입니다. 자, 이혼 소송은요, 내가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 원치 않을 때, 혹은 정말 이혼에 대해서 아예 의사합치가 되지 않을 때, 혹은 상대방이 너무 잘못했는데 그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법률상 판단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 이럴 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판결로 가기 전에 부부 사이의 일을 최대한 합의로서 원만하게 끝내봐라 하는 의미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단순 조정 신청보다 이혼 소송에서의 조정이 조정 성사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 진행될 때 재산도 다 오픈해서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서로 의심하거나 걱정되는 여지 없이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협상 테이블에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혼 소송에서의 조정이 좀 더 성사가 잘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조정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이혼 소송에서는 가사조사, 부부 상담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판사님한테 나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리고 싶다, 혹은 부부 사이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실 때 이혼 소송에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럴 때에는 이혼 소송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렸었는데요. 내가 이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겠다, 영상을 통해서 딱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은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나한테 맞는 이혼 방법이 뭔지 명확히 알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